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 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선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 농악에 대해서 1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농악 문제가 불거진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해결하려고 계속 농악보존하고도 얘기 중이고요. 진행 중입니다. 이 문제가 몇 년도에 불거진 거죠? 3년 됐습니다. 21년 6월 10일에 6월하고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단체의 입장은 어떻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까? 단체에서는 공식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현재 단체에서는 가해자 사건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합의하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느끼는 부분입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시는 겁니까? 현재 농악보존에서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도 조기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요. 조기라는 표현은 지금 현 2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 23년, 24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합당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농악에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원만히 합의되는 게 평택시 농악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체의 노력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현재 단체의 노력에 의해 해결된 사항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성과는 안 나왔고요. 네. 그 자체 아니요, 대답만 그냥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아직까지 성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럼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일련의 사건의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서 내린 결정인데 이런 변화된 것이 전혀 없는데 예산을 이번에도 반영을 하셨어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한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집행부의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완전히 사태 해결이 될 때까지 전순지원금은 안 줄 거고요. 다만 이제 행사는 농악 보존 차원에서 빨리 해결하고 내년 하반기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잘못된 발언이세요. 농악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받는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단체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단체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어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불거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까지 그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고요. 네. 지금 새로 간단하지 않은 사항에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고 문제가 그 불거진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개선의 여지를 하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됐건 농악은 계속 우리 농악은 좀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게 장기간 오랫동안 쉬게 되면은 또 이제 그 뭐 농악을 제대로 전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집행부가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당사자가 그런 생각을 해서 개선의 여지가 보여야 되는 거지. 그렇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전승 지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줘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개선의 여지를 보일까요? 그 지금 현재 대답만 집행부는 하세요. 예, 현재 집행부는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을 때 나름대로고요. 그 나름대로는 아주 객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평택 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평택의 대표적인 문화재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을 하고 빨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본연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지만 사업비를 주는 거지. 시간이 지나고 안타까우니까 줘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했고요. 집단 따돌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나 학폭위에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적어도 분리조치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는 이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는 그 어떤 누구도 이 단체에 있어서 제2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은 세우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뤄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았고요.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저희도 최근에 이제 그쪽 뭐 피해자도 보고 뭐 저기 그 집행부도 보고 그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분들도 계속 만나면서 설득도 그거는 하고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고요. 예. 국장님이 저에게 보고했었던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저 또한 그 단체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고 농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믿고 있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집단 따돌림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가태료까지 받은 이 단체에 그 어떤 단 하나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사과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단체에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니요, 그냥 답변만 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연 설명을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로 제가 듣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그 농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본위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그 어느 단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일어났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과나 가해자의 피해자 모두가 개선하려고 하는 여지가 없으면 이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는 농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단체에도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때는 그렇게 해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항상 일에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여기에 부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 이야기된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 올리지 말아야 될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그 시간 낭비나 의원님들 간의 어떤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은 좀 피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건지는 개수 조정 때 저희가 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 다음에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예.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악 부분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문화유산 관광과 신규 사업을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사업 내지는 명시 이월된 사업들도 문화유산 관광과에서 더러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명시 이월 부분도 역시 의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 주요 사업을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서 174페이지 보시면 관광기능 계획 수립이 있는데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그 1억에 대한 수립 예산액이 용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관광기능 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사업은 5년에 한 번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해에 적용은 26년부터 적용 5년간 적용을 하고요. 우리 그 관광 특구를 대상인가요? 아니면 우리 평택시 관광 지역을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현재 관광 특구를 두 가지 용역입니다. 네. 평택시 전체를 관할하는 관광 진흥 계획과 네. 송탄 관광 특구 진흥 계획 두 가지 사항입니다. 내년 예, 예.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용역이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 만난 평택 마켓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에. 예, 신규 사업이고요. 참여 예산으로 제한이 돼서 프리마켓을 그 한강에서 하는 달빛 축제처럼 네. 야간 관광을 해달라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게 계속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연중 2개월인데 이게 24년도에 1억 8천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 반영되는 겁니다. 처음 반영되는 거죠. 네.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일단은 처음 주민 참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은 내년에 사업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지속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참여 예산 사업들이 많이 과가에서 이제 수렴이 돼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이 사업들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단타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업무적으로 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결과치가 괜찮게 나오면 이 사업은 과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우리 평택구 주변 조명 설치, 이것도 역시 주민 참여 신규 사업이에요. 예. 지금 평택구 관광개발과 맞물리게 되는데 거기하고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억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 참여 예산인데 공사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제외 지역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천법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사업을 진행해도 되냐. 그래서 도시공사 의견 조회를 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뭐 할 계획을 현재처럼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 조회가 왔기 때문에 사실 2019년부터 그 조명을 일회성으로 축제할 때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참여 예산 제한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별빛거리 조성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페이지 243페이지. 이건 역시 24년도 11월부터 25년도 내후년 1월까지예요. 예, 예. 평택, 송탄, 안중에서 3개소 경관조명 조성 사업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좀 사회 추경이 반영됐던 사업이고요. 좀 연말연시에 연말연시 분위기도 침체된 경제를 위한 시민들 위안도 주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세 개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반영을. 예, 용역준을 쓴 거죠? 2천만 원씩 세 군데. 예, 예. 종교문화 체험 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페이지 259페이지에 불교문화 보존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금액은 총 사업비는 이것도 역시 2억이고 자부담이 3천만 원, 나머지는 보조금 사업으로 1억 7천입니다. 설계비인가요? 예,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했고요. 예. 이게 수도사에 전통문화 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네. 국비에 이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총 사업비는 16억이고 국비가 4억 8천, 도비가 2억 6천, 저희 시가 6억, 자부담이 2억 4천 이렇게 해서 2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건평은 25평 정도 됩니다. 이런 신규 사업들이 내년에 잘 반영이 돼서 성공적으로 좀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 문화라든지 어떤 종교 문화가 또 시민들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는 체육진흥과 신규 사업까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들이 많이 받아오고 있으신데 역시 참여 예산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 우리 과에서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시니어 건전한 시민정신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왔습니다. 이 게이보리 순회 강연 연습인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저희 이제 게이트볼 네. 어르신 대상으로 이제 순회 강습을 통해서 이제 게이트볼 경기 방법과 규칙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그 어르신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이제 강습기예요? 네, 강습입니다. 세계권역에서 13개 구장에서 네, 네, 되는 건데 7,360만 원이에요. 네, 네. 강사비하고 이제 네. 강사 이제 3개 권역으로 남부, 북부, 서부로 해서요. 네. 강사비 세 분이 주 2회에 2시간 30분씩 이제 강사를 강의를 예.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 그 체육 시설에 대한 이제 실비나 이런 네. 내용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용구비나 그런 보험료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그전을 한번 개최를 하고 또 어르신들 화합을 해서 선진 지역을 견학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네. 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가 이거는 우리 시 체육대하고 좀 구별이 되는 건가요? 별도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아닌가요? 경년제로 경년제 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하고 근데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만 일단 이렇게 말씀 들었고요. 이어서 준비된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또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몇 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한국 근현대 음악. 여기서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혹시 이거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23년도에 이것도 올해 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평택구 관광단지가 관광단지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 조금 예산을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더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음악인데 청소년들 참여율이 많이 좋았나요? 예,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요건 좀 복합적으로 했는데 문화교육 청소년과하고 협업을 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저희가 초중학교 청소년 한 1,500명을 저희 평택구에 방문을 해서 농악하고 민요 공연 또 분과별로 체험하는 거 한복 체험이나 해금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또 지영희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을 하고 근하창가 교육 뭐 이러한 교육도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18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리 관광지 구절초 동산 유지 관리로 해갖고 이게 저는 전년도에 파종을 했는데 이게 파종이 좀 그래도 성공적으로 많이 잘 됐다고 말씀은 들은 것 같아요. 예. 몇 페이지? 185페이지. 예, 185페이지. 예. 올해 처음 구절초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파종지 씨를 뿌린 데하고 포트로 심은 식재지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심었는데 파종지는 싹이 잘 나왔는데 풀을 이지 못해 갖고 일부 고사가 발생했고요. 포토로 심은 데는 아주 잘 활착이 돼서 이번에 가을에 꽃을 시민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활짝 펴갖고.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예, 예. 제초 풀깎기 요거를 좀 제가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초는 말 그대로 풀 뽑기는 뽑기. 육회를 예, 예. 주로 그러니까 제초 뽑기를 이제 얘들이 작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나올 때 풀을 뽑으면은 구절초 같이 뽑힙니다. 같이 뽑히죠. 작기 때문에 네. 이게 활착이 안 돼서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활착이 돼 있는 상태라 풀만 뽑아도 이게 같이 딸려오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뿌리로 얘네들이 내년에 다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제초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사가 일어났던 상황인데 내년은 제초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예초기는 한 번만 해도 되나요? 1년에? 주의 예초기. 예초 요거는 그 나중에 올해 같은 경우도 꽃이 다 보고 이제 씨들면은 그 바닥을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그래 다 걷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건 한 번으로 예, 예.
그러니까 한 꽃이 번만 진 다음에 꽃이 진 다 걷어낼 다음에 때 걷어내고 한번, 나서 예, 예. 한 번만 하고. 예. 그래 이거 뭐 어쨌든 작년에 많은 저기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한 건데 잘 파종이 돼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예. 그래도 뭐 보수 작업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해갖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197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네. 그 뒤에 보면 또 문화관광 해설사 활성화도 있고 그 문화관광 해설사는 항상 뭐 인원이 변동되거나 아니면은 뭐 현재 저희가 19분이 있다가 네네. 올 초에 한 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분이에요. 그 18분이 주로 저희 서부, 남부, 북부를 전부 다 관할을 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8분들이 뭐 여러- 적다고 예, 18명이 9개 근무지에서 월요일만 휴가 나고 주말까지 근무를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나 외부 시민들이나 외국 관광객이 오면은 그 시설물 관광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문화 관광에 대해서 전년도나 2024년도나 혹시 그 뭐 늘어났다거나 아니면은 추가로 더 해설을 해야 될 거 보관을 해야 되나 그런 지역이 늘어나거나 장소가 늘어나고 그런 데도 있나요? 올해 장초에는 1개소를 제가 추가했는데 평택역을 추가를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근데 평택역은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근무 그 민원 24시 근무하는 데다가 책상을 놓고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 역 광장을 리모델링 하니까 그 철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근무 부스를 좀 자체를 관광스럽게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철도과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문화관광 해설사의 활성화로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무슨 혜택이나 무슨 그런 예,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선진문화 하고 벤치마킹하고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주고요. 그다음에 근무복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도 추가로 그 평택의 문화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평택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저희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죠. 상하반기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지나 새로운 시설물이 만들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도록 올해 같은 경우는 공간 미학 같은 시설물 새로 만들어진 이런 데를 소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바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택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또 그 해설사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네. 생각하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물 만남 평택 맞게 1년에 연중 2개월 동안 운영하는 건가요? 예, 내년에는 5월, 6월 24회 정도 금토일 이렇게 한번 총 8주를 8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럼 8주만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뭐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두 달을 통해서 주간으로 예, 금토일 이렇게 총 8주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뭐 제가 보기에는 물 만남 평택 마켓 같은 거는 좀 더 활성화 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두 번 하는데 1억 8천이 올라왔어요. 이제 8주를 이게 2개월 동안 8주에 하니까 24회. 24회를 예, 하시는데 하는데 주민 참여 예산이 올라왔는데 평택의 관광지로서는 평택호나 뭐 그 평택강 이런 데를 또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하시는 거 좋은 건데 이런 걸 많이 활성화 시켜 갖고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좋은 이미지도
주셨으면 해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숙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페이지 179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내리관광지 빛의 산책 해가지고 맨 처음에 조성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22년도에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네, 22년에 10억 추경까지 해서 10억이 들어갔습니다. 23년도에 2,540만 원을 요구를 하셨고요. 2024년에는 3,200만 원을 현재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예산이에요. 그런데 사업 개요하고 사업 내용을 쭉 보고 산출 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이제 추진 실적을 해가지고 쭉 보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추진 실적은 빠져 있고 산출 내역을 쭉 하셨는데 빛의 산책 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2,2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자, 그 유지 보수를 하고 우리가 관련 뭐 서버나 이런 거 점검하고 빛의 산책 이벤트 및 홍보 해가지고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위치 및 관련 사전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자, 이 자료하고 지금 그 보시는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사진이요? 네. 똑같은 사진입니다. 예. 그쵸? 이거 작년 사진이에요. 작년에 사업비 요구하셔가지고 사업비 드렸는데 그럼 사업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내리 캠핑장 운영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내리 캠핑장 사업비 22년도에는 4억 2천만 원을 요구를 하셔서 드렸습니다. 2023년도에 4억 4천만 원 요구해서 드렸어요. 요번에 4억 6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갖다 뭐 하셨는데 제가 사진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게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하시고 결과 보고라고 하신 자료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2024년도 자료 사진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없죠? 예, 예. 자, 그러면 이 예산 많은 거 갖다가 뭐 하셨습니까? 뭐 하시고 예산을 이번에 또 이렇게 달라고 올리셨습니까? 먼저 내리 빛의 산책은 내년 24년도에는 그 유지 보수비고요. 자, 올해- 그러면 예, 예. 과장님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가셔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진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럼 현장에 나와서 보라는 얘기십니까? 사진을 올리시는 이유는 주신 돈을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잘 썼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라고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작년에도 제가 우리 그 푸른도시 사업소에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똑같이 이런 사례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저희 예산 증감한 거 다 빼고 그냥 똑같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산을 올리실 때 오타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건 다분히 시의회를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갖다 쓰셨으면 쓰신 증빙 자료를 올려주셔야지 어떻게 매년 같은 사진을 같이 올리십니까? 예산을 1, 2천을 갖다 쓰시는 것도 아니고 특히 관광지 빛의 산책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저희가 투자를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올해는 그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예산을 올리는 건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주셔가지고 받아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그냥 덮어씌우기 자료 아닙니까?
시의회에 자료를 이렇게 내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사업 항목 내역을 좀 담아서 업그레이드해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어폐가 있을까요? 이 사진만 보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아니죠? 그거는 아닌 거고요, 의원님.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들이면 잘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더 잘 사용할 테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는 게 예산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기만하는 거고 상임위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이런 자료를 주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의원님 말씀 주의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이나 아니면 다음 자료를 주실 때는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예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2년 동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예산 드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말꼬리를 잡고 트집거리를 잡는 게 아니라요. 예산은 그만큼 신중하고 귀하게 쓰여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과 국고 보조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 평택시 예산을 어떻게 보고를 하는 자리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서류에 이렇게 올려보내 주실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좀 성의 있는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175쪽 보시겠습니다. 팽성 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2023년도에 연구 연역들에서 1억 1,500을 세워드렸어요. 그래서 연구 연역을 하신 결과로 팽성 관광특구가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금 현재 여기에 175쪽에 올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생활사 박물관이 그 말씀하신 용역의 결과 두 가지 보완 사항이 나와서요. 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두 가지 보완 사항이 나왔습니다. 생활사 박물관 편의시설인 생활사 박물관하고 외국인 관광객 10만 1년간 통계 이거를 제시를 명확히 하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용역을 및 생활사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운영비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 예산을 실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법 70조는 그 지정에 의한 법이고요. 여기 운영비면은 71조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사업 공고를 70조로 해놓으셨어요. 70조는 지정하기 위한 거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 용역을 해서 70조에 의해서 하셨단 말씀인 거죠. 예,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지정을 못 받았으면 여기에 운영비를 지정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관광특구 이 두 가지 보완 사항을 확보가 되면은 내년 1월 말 2월 초에 이제 도에 신청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신청한다고 이 두 가지 축구했다 그래 무조건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특구로서 그러니까 팽성 이거에 대한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한 걸로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예, 관광특구 그러면 지정과 용역을- 관계없이 그러면은 그 아직 그 관광특구로 지정이 전년도에 영역을 세워서 그 결과가 그 관광특구 지정으로 해도 된다는 어떤 타당성의 용역이 나왔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올 내년 초에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을 해서 됐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운영을 이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여기 운영비 올린 거 24년도에 이제 하겠다는 지정을 해서 받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2024년도
계속 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 뜻은 저기 관광특구 지정하고 상관없이 생활사 박물관은 건립을 해놨으니까 그거는 계속 운영을 관광특구 왜냐하면 이제 이제 이거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이제 박물관 운영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특구를 그러면 지정 이제 지정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인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럼 70조로 보면은 지정인데 이미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했고 그럼 여기에 운영은 이제 71조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사 별도라고는 박물관 말씀을 건물을 하시는 전놨기 때문에 관광특구 지정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그 건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정받고 하고 상관없이 건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관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거하고 관광특구 지정하고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고 그러면 이제 지정을 받고 나면은 이제 이거를 운영을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별개로 지금 이제 이해해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건물을 줘놓으면 건물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도 진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인 거고요. 관광특구 지정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건물을 지어놔서 그걸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이제 관광특구를 하기 위한 이거를 박물관을 만드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예. 우리 김수인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해주셨어요. 이제 구절초 동산 유지관리비를 해서 전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이제 올해 이걸 유지관리비로 이제 올리셨어요. 전년도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관광지 내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를 해서 이제 축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개화기가 뭐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그 축제는 했었나요 올해? 올해 연초부터 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요 전체로 독단적인 축제는 못했고요. 하지 못했죠. 예. 네,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왜 그렇게 보고를 들었지만 그렇게 진행을 애당초 했습니다. 이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드렸을 때는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축제를 이제 올해는 이제 일단 이제 못 하셨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단독으로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예, 내리공원 여기에서 구절초 예. 있는 데서 하셨다는 말씀인 예, 건가요? 캠핑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단독으로 안 하고 같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단독으로는 올해도 그렇죠. 단독으로는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 구절초를 처음 심어갖고 개화가 어느 정도 필지 지켜본 다음에 장기적으로 축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처음에 저희들 예산을 세워줄 때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해서 이제 축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세워졌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제초 작업을 23년도에 보면은 4번을 하고 예초는 4회씩 각 해서 이제 집행을 했어요. 근데 24년도에 보니까 예초 풀깎기로 해서 1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초는 이제 6회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시설비로도 돼 있고요. 그러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 설계비는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제일 처음에만 설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도 또 설계비가 들어가나요? 예, 공사로 하기 때문에 예,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마다 그러면 이제 설계비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제초 사회에서 1,59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6회를 해서 5,200이 들어갔어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이 제초 풀뽑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파종지가 아니 차이가 있는 예, 거에 그 말씀을 예, 드리는 예, 겁니다. 예, 예. 이제 파종지가 고사가 됐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제초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올해 저희도 처음 느낀 건데 이게 제초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초가 잡풀을 이겨야 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면은 제초를 제때 안 해주면은 잡풀에 못 이겨서 이게 고사가 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초를 제일 중요한 게 제초인 것 같습니다. 올해 경험상. 그럼 23년도에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설계 영역비로 이제 수의계약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이제 알파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 했는데 여기에 그 설계하는 것이 그 엔지니어링을 하는 설계에서 이게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저는 예, 좀 예. 이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거 업체를 한 것은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일 그래도 요 구절초를 처음 싣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평택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를 소개하고 그래가지고 이 업체를 했고요. 또 알아보니까 이 업체가 설계를 또 이쪽 분야의 공원 분야의 설계를 계속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엔지니어링이 그동안에 여기에서 설계를 했던 요랑 공원이나 했던 그 자료가 있으면은 좀 예, 부탁 공업과 좀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또 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2023년도에는 지금 용역을 했었고 또 이거를 이제 용역을 줘야 될 텐데 전년도에 이 예산을 1억 6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견적서를 뽑아서 이제 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풀 깎고 뭐 이러는 거 자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1,000만 원은 그거 설계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제초 여기 풀 깎기로 해서 이제 5,200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다 손으로 뽑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 사람 손으로 뽑아야 되는 거네요. 뽑기니까 그렇죠. 풀을 하나씩 뽑아야 예, 되는 거예요. 올해도 그 부분이 예, 맞습니다. 이거를 뽑기도 그러면 하고 필요 6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올해 경험으로 그럼 이러한 세부 저는- 내역을 좀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초 작업을 6회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산출 내역의 세부 내역을 좀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네. 네. 평택 농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택 농악의 어떤 갈등과 문제들은 여전히 많았었는데 그거를 대해서 이제 용역을 줬었죠. 갈등을 봉합하고 어떻게 평택 농악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줬었어요. 그리고 그 용역 결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평택 농악에 대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몇 가지 도출이 됐는데요.
제일 문제가 됐던 그 전승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연을 좀 활성화를 해야 된다. 더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공연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시가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조례나 시행 규칙에 좀 허점이 있는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결과가 그러면 나왔습니다. 그 용역 결과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그 예산 편성을 올라온 겁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승 지원금에 관해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 가급과 낙급에 대한 예산은 편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 문제의 당사자분들이 사과 없이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평택농악에다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요. 평택농악에다 책임을 전가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나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평택농악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평택의 농악뿐만이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등재되어 있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급과 낙급에 대한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집행부에서 상임 단원인 가급이나 낙급에 대한 전승 지원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그 네네. 농악보존에 지금 그 회의가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아마 약관도 정관을 일부 고칠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전승지원금 관련해서 저희 조례나 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나 이런 것도 좀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게 완전 정리되려면 빠르면 1분기 아니면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 의원은요, 전승지원금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끌어오셨어요. 지금까지 형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또한 이거를 평택농악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해결책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오셨겠죠. 안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분명히 가지고 오라고 그랬었거든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평택농악에다만 책임을 물어서 너희들의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을 가져와라 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주었을 때는 그거를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평택농악을 잘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야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평택농악에 대해서 연구 영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전승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개인들의 문제가 이 평택농악의 전체의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올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떻게
평택 농악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를 정말로 평택 농악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또 방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만 책임을 묻지 말고 당사자들의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잘 우리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전체 지금 무형문화재에 있는 평택 농악의 문제로 해서 나가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리적으로 해야지 그분들의 문제가 조직적인 전체의 내부의 문제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편성을 하나도 안 해주겠다라는 집행부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잘 활성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데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진짜 평택농악을 사랑한다면 어떤 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이게 일정 부분 해결이 돼야지 저희도 그래야 그 지원할 명분이 생기지 스스로 진짜 농악을 사랑한다면 잠깐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잠깐 물러나 있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다 일정 부분을 좀 담아가지고 그래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게 준비가 다 되고 어느 정도 다 된다면은 저희도 당연히 예산을 지원을 해줄 겁니다. 국장님, 네,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1시간 잠깐만요. 잠깐 아직 아니 제가 위원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1시간이 좀 넘어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악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로 선언합니다.